전 시간에 문장의 오형식 구별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했으니까 기초가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부분을 좀 더 잘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수업을 들으세요. 이제 일형식 동사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연습장이나 노트에다가 먼저 이걸 써보세요. 일형식 동사는 주어랑 동사만 있으면 문장의 내용이 완전히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형식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쭉 나열을 한다는 얘기는 그 단어의 뜻을 결국은 적어준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러면 뭐 단어 적어주고 뜻 적어주고 하니까 그냥 뭐 단어 공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형식에 자주 쓰이는 동사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말고 일형식 동사에서는 이제 이렇게 적어 놓고 뭘 배울 거냐면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의해야 할 일형식 동사. 그러니까 일형식에 해당되는 단어들은 단어의 뜻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추가로 공부를 하게 되면 뜻만 알면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주어의 뜻 알고 동사의 뜻만 알면 그걸로 문장 성립은 끝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건 말고요. 주의해야 할 일형식 동사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트에다가 이걸 적어 보세요. 아래로 쭉 적으세요. do, pay, count, matter, work, tell 이 단어를 쭉 적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이 단어들을 외웠겠죠. 이 외운 그 뜻을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외웠던 뜻을 여기 왼쪽에다가 써보세요. do라는 단어를 중학교 때 맨 처음에 배웠을 때 무슨 뜻으로 배웠는지 맨 처음에 외웠던 뜻을 왼쪽에다가 쭉 써보세요. 그리고 이제 다른 뜻으로 먼저 외웠을 수 있지만 이렇게 외웠으면 이제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뜻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한 거예요. 보세요. do라는 단어는 제일 대표적인 뜻이 뭐뭇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pay라는 단어의 뜻은 뭐뭇을 지불하다라는 뜻이고, count의 대표적인 뜻은 세다라는 뜻이에요. 돈을 세다, 수를 세다 해서 무엇을 세다. matter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른쪽에다가 쓰려고 하는 게 이제 있는데 이걸 먼저 외웠을 수도 있지만 matter는 또 이걸 먼저 외우는 것도 맨 처음에 외웠을 때 뜻이거든요. 문제라든가 물질이라는 뜻의 명사로. 다음 work라는 단어는 일하다 또는 일이라는 명사, 공부하다 또는 공부라는 명사,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뜻을 외웠을 거고요. tell은 뜻이 말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외웠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뭘 조심하라고 이제 한 거냐면, do나 pay나 count에서는 금방 드러나는데, do나 pay나 count는 우리가 외웠던 뜻을 한번 잘 보세요. 무엇을 해서 이 단어 뒤에 목적어가 있을 때 바로 이 뜻인 거예요. 그런데 do와 pay와 count 그리고 밑에 등등 써놓은 이 단어들은 타동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들이 타동사로 쓰였을 때 뜻이에요. 전 시간에 자동사와 타동사 개념 정확하게 알아두라 했었죠. 다시 한번 뒤에 목적어가 있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목적어가 없는 상태에서 일형식으로 쓰였다. 그러면 이 뜻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 do나 pay나 count, matter, work, tell은 이 단어들은 다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완전히 일형식으로도 쓰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형식으로 쓰였다. 그러면 우리가 타동사로 배웠던 뜻을 해석으로 적용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matter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명사할 때 뜻이 이거란 얘기지
동사로 쓰였을 때는 뜻이 완전히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또 동사로 쓰였을 때 일형식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tell이라는 단어도 타동사로 말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는 타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온 상태에서 만약에 일형식 동사로 쓰였다. 일형식으로 쓰였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로 제일 쉬워 보이는 일형식 동사에서도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결론은 문장 분석을 안 하고 문장의 형식 구별을 안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바로 하게 돼버리면 목적어가 있든 없든 간에 이 단어들을 무조건 이렇게 해석해버리거나 또는 matter를 명사로 해석해버리거나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장 분석을 하고 형식 구별을 할 줄 알아야 이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타동사로의 뜻을 해석을 하고 목적어가 없으면 절대로 이 뜻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요. 자, 이래서 지금 이런 단어들이 일형식으로도 쓰일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았으면 일형식일 때는 뜻이 뭐로 쓰였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익혀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다 보면 금방 접할 문제인데 어떤 기출문제 이런 게 나오거든요. 문장을 하나를 쭉 써놔요. 그리고 나서 pay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밑줄을 쳐놓고 pay의 동의어를 골라라. 이런 류의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공부를 전혀 시작을 안 했던 학생들은 오히려 이런 문제를 보고 공무원 시험이나 경찰 시험 문제를 굉장히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쉬운 단어가 실제로 어휘 시험에 나오는구나.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중학교 수준의 시험 문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완전히 착각인 거예요. pay라는 단어가 타동사로 쓰였을 때는 어휘 시험으로 나올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타동사로 쓰였을 때는 어휘 시험으로 나올 리가 없고 요게 속해 있는 문장을 분석을 해보면 뒤에 뭔가가 쭉 붙어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수식어들이에요. 수식어. 없어져도 상관이 없을 문장의 성립이 될 수식어들밖에 없고 그냥 완전히 일형식으로 쓰였을 거라고요. 그러면 pay라는 단어가 요 뜻일 때 어휘 시험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일형식으로 쓰였을 때 어휘 시험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은 이 문제는 문제 다 틀린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시험 문제를 너무 우습게 좀 과소평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요. pay라는 단어 뒤를 봤더니 목적어가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지불하다. 그런데 목적어가 없어. 그건 바로 이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되거든요. 문장 분석해서 형식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일형식으로 쓰였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쭉 정리를 해줄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단어 외운다 이런 기분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do라는 단어가 자동사로 쓰였을 때 시험에 이런 게 나왔었다고요. 편리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충분하다라는 뜻도 있고 알맞다라는 뜻도 있고 이렇게 하다와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요 정도까지만 알면 충분한 거예요. 그 다음 pay라는 단어가 자동사로 쓰였다. 그럴 때는 이 뜻이에요. 이익이 되다. 수지 맞다. 지불하다가 아니고 count라는 단어가 자동사로 쓰였다. 그러면 여기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의지하다. 근데 의지하다라는 뜻일 때는 뒤에 전사 on이 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수거라고 그래서 count on 이렇게 해서 암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 뜻도 있어요. 중요하다라는 뜻. matter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였을 때는 문제나 물질이라는 뜻이지만 동사로 쓰일 때는 당연히 자동사예요. 일형식으로 주로 쓰여서 이 뜻이에요.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count가 중요하다라는 뜻일 때 결론은 matter가 동사일 때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죠. 그러면 동사일 때 한해서는 이렇게 서로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count와 matter의 기본적인 뜻만 놓고 보면 전혀 동의어 같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자동사로 쓰일 때는 동의어가 된다 이 말이에요.
work라는 단어가 이런 일하다, 공부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자동사로 쓰여서 이 뜻도 있어요. 작용하다 또는 효과가 있다, 효력이 있다, 효과가 있다. tell이라는 단어가 타동사로 쓰였을 땐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동사로 쓰였을 때는 또 이 뜻이에요. 효과가 있다. 그러면 또 여기가 또 이렇게 성립이 돼요. work라는 단어에도 이 뜻이 있고 tell에도 이 뜻이 있죠. 그래서 work와 tell이 이 경우에는 또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다시 들어요. tell이라는 단어가 속해 있는 문장에 tell을 밑줄 쳐놓고 동의어를 골라라 이랬을 때 tell이라는 단어를 보고 그냥 바로 말하라구나 이렇게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정말 문제를 쉽게 내고 싶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 바로 이걸 해야 된다고요. 문장 분석해서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몇 형식으로 쓰였냐를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tell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목적어가 있으면 바로 말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독해를 할 때도. 그러니까 지금 일형식에서 이런 설명을 쭉 했지만 결론은 아까 전 시간에 문장 형식 구별을 해서 형식에 맞게 해석해라. 그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방금 이제 두 가지 정도 예를 들어줬잖아요. pay에다가 밑줄을 친 다음에 동의어 골라라. tell에다가 밑줄 친 다음에 동의어 골라라. 그러면 이제 선택지에 1, 2, 3, 4가 이제 쭉 나올 거 아니에요. 단어라든가 수거라든가 쭉 나오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은 분류를 하자면 어휘 시험 문제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법적인 이런 이해가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완전히 순수한 어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어휘 문제와 문법 문제를 결합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do라는 단어가 자동사로 쓰였을 때 이제 이 뜻이라고 해. 편리하다. 그러면 선택지에 이제 뭐라고 영어 단어 수거들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책에다가 정리를 해놨어요. 동의어라고. 그래서 이제 몇 개를 적어줄 테니까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단어 암기를 같이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문법적인 공부도 하지만 사실은 단어 공부도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수거도 섞여서 나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단어 나가면서 암기해라 암기사항이다라고 하는 건 다 어휘와 관련되는 거예요. 문법적인 부분은 오히려 극소수에 불과한 거고. 자, 그래서 do라는 단어가 편리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그러면 동의어로 예전에 시험에 나온 게 바로 이거예요. 선택지에 나왔던 게 바로 이런 거. be convenient. 이게 편리한이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앞에 비동사를 붙이면 편리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do가 이 뜻으로 쓰였다. 그럼 동의어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do가 충분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그러면 또 동의어 이렇게 be 그 다음에 충분한이라는 형용사가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sufficient 이런 식으로. 그리고 책에 보면 satisfactory라는 단어 나오거든요. 그게 충분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예요. 그래서 비동사를 붙이면 충분하다 해서 동의어가 이거. 만약에 do가 알맞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그러면 동의어가 이거. be suitable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분들도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공무원 책들을 나름대로 참고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실제 시험 낼 때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선택지에 1, 2, 3, 4 해서 이게 다 나와. 그래놓고 do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문장을 적어놓은 다음에 정확하게 이것만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걸 구별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내니까 이런 걸 같이 쫙 동의어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워놓지 않으면 헷갈릴 수가 있는 거지. 자동사로 쓰였다는 걸 알았어도 정확하게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가 나와야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암기해야 되고 바로 do가 들어있는 문장 해석 연습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 정도가 책에 나오는 정도까지만 알아도 이런 류의 시험 문제가 나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풀어낼 수 있다 이런 소리.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겠구나. 영어라는 과목을 그 방향도 나오지만 요 정도 범위까지만 알아놔도 좀 안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이거예요. pay가 이익이 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그럴 때 동의어가 바로 이거예요. be profitable.
그러면 이 profitable이라는 단어는 이익이 되는 이란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동사랑 붙여서 하면 되고, 또 profitable의 또 동의어 lucrative. 그러면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단어만 하더라도 이 단어는 수준이 또 다른 단어예요. 위에 적어놓은 네 단어보다 적어도 한 단계, 두 단계 윗선의 수준 높은 단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실제 시험에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공무원이나 경찰 기출문제로.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더 익숙해져요. 이렇게 좀 수준 높은 단어라 하더라도 기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제 그 관련된 문제들을 풀다 보면 많이 나올 거거든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어휘 공부를 병행해 가는 거라 이거예요. 자, 다음. count와 matter가 중요하다라는 뜻일 때는 이제 서로 동의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요. 비동사 쓴 다음에 중요한이란 형용사를 써주면 또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이 영어로 significant. 그러니까 다른 형용사도 있지만 이제 이런 거. 또 be momentous. 이런 게 중요한이란 형용사예요. 그리고 시험 출제하는 분들은 뭔가라도 하나라도 더 아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문제를 계속 변형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내기도 해요. count나 matter가 중요하다는 뜻으로 쓰인 문장을 놔두고 count나 matter를 밑줄 쳐서 동의어를 골라라 한 다음에 이렇게 시험 문제 내기도 하지만 이렇게 약간 응용을 하기도 한다고요. of라는 전사를 쓴 다음에 이 단어의 명사를 쓰면 또 동의어가 돼요. of significance. 이 단어의 명사가 이거예요. 또 momentous의 명사가 바로 moment. 이렇게. 책에 보면 동의어가 좀 더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로 암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써놔요. significance랑 moment는 중요라는, 중요성이라는 추상명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내는 거예요. of 다음에, 전사 of 다음에 추상명사가 오면 형용사예요. 이게 합쳐져서 형용사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동의어가 이거인 거예요. 또 이렇게 해서 동의어가 이것인 거기 때문에 이런 것 아는 건지 이걸 아는지도 확인해 보려고 출제 선택지에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기도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책에 다 적혀 있으니까 그냥 대표격인 단어들만 쭉 정리해 놨으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기억하고, 방금 전 시간에 그 첫 진도 나갈 때는 좀 완벽하게 암기가 안 되더라도 좀 진도를 빨리빨리 나간다 이런 기분으로 나가라고 그랬죠. 그러면 처음에 나갈 땐 이걸 다 외우고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1장에서부터 지쳐버려가지고 영어를 더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았으면 아까 말한 대로 문장을 분석을 하고 형식을 구별을 한 다음에 형식에 맞게 해석하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이제 그 주요 예문에 나오는 거 해석해보고 각각의 이런 뜻으로 쓰였구나 이렇게 이제 하면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못 외워도 괜찮아요. 대신 두 번째 진도, 세 번째 진도 나갈 때 조금씩 더 추가해서 암기만 해 나가면 그러면 얼마든지 이 정도 범위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공부 계획을 짜서 하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교재를 잠깐 보세요. 3페이지 윗부분에 있는 게 그 주의해야 할 완전자 동사, 주의해야 할 일형식 동사 해서 칠판에 간단하게 이제 몇 개를 적어 놨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마지막을 보세요. 주의해야 할 완전자 동사에서 마지막에 수거처럼 do without이라고 나와 있죠. do without 해서 옆에 뜻이 뭐뭐 없이 지내다라고 나왔는데 옆에 동의어를 쭉 보세요. live without, go without, manage without, get along without, dispense with. 거기다 별표 쳐요. dispense with. 왜냐면 나머지는 다 without인데 여기는 with라는 전치사니까 헷갈리면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forgo라고 나왔죠. 이제 나중에 익숙해질 거예요. forgo에다가 타동사라고 써놓으세요. 다른 것들은 뒤에 다 전치사 without이나 with가 붙었으니까 다른 것들은 지금 다 자동사로 쓰인 경우인데 마지막에 forgo는 딱 한 단어로만 적어놨죠. 이건 타동사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도 잠시 여기 보세요.
마지막 부분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do라는 단어를 밑줄을 친 다음에 동의어가 live, go, manage, get along. 이것들이 바로 동의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뒤도 안 쳐다보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뒤에 without이 나왔을 때 한해서. 그럼 이건 전치사니까 뒤에는 명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바로 이랬단 얘기는 그러면 do는 자동사로 쓰인 거죠. 그러면 자동사로 쓰였을 때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말고 또 without이 나오면 방금 그 뜻인 거예요. 뭐뭐 없이 지내다. 그 뜻일 때 한해서 이렇게 쫙 동의어인 거지.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을 이해 없이 공부한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do의 원래 뜻은 하다. live는 살다. go는 가다. manage는 관리하다. 그리고 이제 이건 뭐 뜻도 모르는 수거.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것들이 동의어냐. 이래버리면 공부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지. 근데 방금 설명 잘 이해해서 이해한 분들은 아, 이렇게도 동의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예문 중에 중요한 예문은 좀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길 잠깐 보세요. 지금 일형식 동사를 배우고 일형식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이형식 동사를 배울 텐데 특히 일형식과 이형식 동사에서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이거예요. 3, 4, 5형식에서도 조심해야겠지만 일형식, 이형식에서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지금 벌써 두 번째 시간인데 벌써 몇 번씩 나와요. 일단은 문장 분석을 해요. 그러면 형식이 나올 거라.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그러면 형식이 나오면 각 형식에 맞게 해석해라. 각 형식에 맞게 해석해라. 이게 지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느낌이 오면 여기서 바로 이걸 한번 해보세요. make라는 단어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가 다 쓰이는 아주 쓰임이 많은 동사거든요.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만 해주면 그러면 전체적인 제일 중요한 가닥이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잡고 가는 건 중요한 거지. 지금 여기서 동의어 하나하나 외우고 넘어가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의어는 나중에 외우고 이런 큰 핵심을 잘 첫 번째 진도에서는 놓치지 말고 알고 가라 이 말이에요. 이해한 다음에 이런 걸 이렇게 자꾸 과정을 암기를 해버리라고요. 자, 그러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예문에 3페이지 주요 예문에 마지막 5문장이 있거든요. 그 5문장을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좀 더 필요로 한 분들은 일단 이제 영상 좀 멈춰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할 때 잘 안 될 거거든. 그래서 바로 그냥 해설을 본다거나 이러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생각할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해가 안 됐는데 혼자는 못 풀었는데 이제 설명을 듣든가 아니면 해설을 봤더니 이해가 돼. 그러면 그런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이제 공부하는 요령이거든요. 정답을 꼭 바로바로 찾아서 바로바로 확인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꼭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충분히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이나 해석을 보면서 확인학습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첫 문장부터 문장 분석할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첫 문장에 밑에서 5번째 줄 toward가 전치사예요. 뭐뭐를 향하여라는. 그래서 toward the 넣어 괄호를 쳐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수식어니까 괄호 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문장은 일형식이에요. 요때 make를 만들다라고 해석하면 말이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잠깐 보세요. 지금 이 단어들이 그런 거잖아요. 이 단어들이 타동사로 쓰였거나 명사로 쓰였을 때 이 뜻인 거지 자동사로 쓰였을 때 하다, 지불하다, 세다 이래버리면 말이 될 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죠. make라는 단어를 만들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은 첫 문장을 보고 그냥 그녀는 만들었다? 이러면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해석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he will make. 그리고 뒤를 보니까 a good student라는 명사가 있죠.
근데 이것도 앞뒤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만들다라고 넣어서 그는 착한 학생을 만들 것이다. 억지로 해석을 해놓고 이 말이 대충 뜻도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넘어갈 거란 말이야. 아, 이 뜻이겠구나. 근데 방금 말이 뜻이 어색하잖아요. 그는 착한 학생을 만들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 막 여기저기 뜻을 껴 맞추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아, 이런 뜻일까 저런 뜻일까 막 이런 식으로. 틀린 해석이에요. 세 번째 줄. while이 종속 접속사거든요. while the sun shines를 괄호를 치세요. 이게 부사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시해버리고 이 문장은 주어가 생략된 명령문이에요. 그리고 make 뒤에 hey라는 단어 있죠? 요게 목적어예요. 건초란 뜻의 마른 풀. 그러면 이게 바로 삼형식 문장이에요. 그러면 make 뒤에 hey라는 목적어가 있는 거죠? 요때 make가 만들다예요. 요때. 방금 전에 그 윗문장 있죠? He will make a good student. 요 문장은 이 형식이에요. 그래서 a good student가 주격 보어예요. 그럼 우리 전 시간에 형식 구별을 해봤으니까 주격 보어는 역할이 뭐다? 했죠? 주어랑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good student가 누구냐면 he인 거예요. he. 그러니까 만들다라고 해석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뜻은 좀 이따가 정리해 줄 테니까 일단 그렇게 가고 대신 세 번째 문장은 hey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여기 make가 만들다예요. 그래서 이 문장 해석을 하면 이 문장은 또 속담이에요. 저 주요 예문에는 속담이나 격언 같은 걸 많이 집어넣어놨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속담과 관련한 독해, 속담들이 지문에도 많이 나올 때가 있으니까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뜻 확인해서 아 무슨 뜻이구나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세 번째 문장 해석은 이거예요. 해가 떠 있는 동안에 해가 떠 있을 때 건초를 만들어라. 그래서 의역을 하면 해가 떴을 때 풀을 말려라. 무슨 뜻이냐면 기회를 놓치지 마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라는 일종의 속담이에요. 자, 다음 문장. make라는 단어가 또 나왔는데 뒤를 보니까 my son, a chair, 목적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만들다구나. 방금 배웠으니까. 그러면 해석할 테니까 보세요. my son이 사람이죠. a chair는 물건이죠. 그러면 my son이 바로 간접 목적어일 거 아니에요. a chair는 직접 목적어일 거고 그러면 여기 made는 사형식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사형식 동사는 수요 동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 해석을 잠깐 보세요. 나는 내 아들에게 의자를 만들었다. 타동사인데도 만들다라고 해석하니까 어색하죠. 그런데 좀 전에 사형식 동사는 수요 동사라고 그랬죠. 수요라는 게 수여라는 게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사형식 동사는 그 뜻에 따라 수요 동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make가 사형식에 쓰였을 때는 형식에 맞게 해석하라고 그랬으니까 make가 사형식일 때는 주다란 뜻이겠구나. 이게 아니고요. make가 삼형식의 타동사로 쓰였을 때는 방금 해본 것처럼 만들다라고 해석했더니 말이 됐죠. 사형식도 타동사는 타동사죠. 그렇지만 목적어가 뒤에 두 개가 나오니까 수요동사라고 했죠. 타동사의 뜻을 살려요. 타동사의 뜻을 살린 다음에 뒤에다가 주다를 붙여주라 이 말이에요. 만들어 주다 이런 식으로. 이래서 수요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형식에 맞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식 동사다? 그럼 수요동사다. 그러면 연습을 좀 더 해봐요. by라는 단어, send라는 단어, 요 단어도 사형식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면 사형식으로 지금 이건 연습해보란 얘기예요. by는 사다, send는 보내다란 뜻인데 원래 뜻이 만약에 by가 사형식으로 쓰였어요. 뒤에 목적어 두 개가 나온 그러면 by는 이렇게 해석하란 얘기예요. 주다라고 해석하란 얘기가 아니라 타동사의 뜻을 살려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걸 붙여주라고요. 그래서 by가 사형식으로 쓰였다. 그러면 사주다. 이렇게. send가 사형식으로 쓰였다. 그럼 보내다 말고 보내주다. 이러니까 사형식 동사는 이제 공통점이 보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수요 동사를 하는 거예요. 사형식 동사를. 자, 그러면 만들다가 아니라 만들어주다라고 바꾸면 그거 말 한두 마디 살짝 바꾼 것뿐인데 이제는 완벽하게 해석이 될 거예요. 네 번째 문장 해석이에요. 나는 내 아들에게 의자를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완벽한 해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형식 구별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문장의 오형식 구별한다는 게. 자, 그리고 마지막 she made him 그 다음에 go라고 나오죠. 동사 원형이 와서 조금 특이한 걸 텐데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때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 made는 사역동사예요. 그리고 사역동사는 오형식으로 주로 쓰이고 그리고 이 문장 정확하게 오형식이에요. 그래서 일단 표시를 해놓으세요. 힘이 목적어, go advance 목적격 보어. 여기다가 이제 동사 원형을 왜 썼냐? 이건 이제 나중에 다 나올 거니까 이제 지금은 얘기 넘어가기로 하고요. advance는 뜻이 즉시란 뜻의 수거예요. 즉시. 그러면 go advance 즉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목적격 보어라고 그랬죠 방금.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돼요. 즉시 가는 게 누구냐면 그 남자가 가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 여자가 시키는 거고. 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바로 사역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는 그에게 즉시 가게끔 했다. 한 번 더. 그 여자는 그 남자가 즉시 가도록 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칠판으로 잠깐 정리를 하세요. 지금은 일형식 동사 설명하다가 잠시 멈춰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지금 정확하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문장 분석을 해서 형식 구별을 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형식 구별을 했으면 그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각 형식에 맞게 해석한다. 이래야 해석이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제 정리할 테니까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make라는 단어가 일형식으로 쓰이잖아요. 그러면 뜻이 가다예요. 그래서 make가 일형식으로 쓰였을 때는 동의어가 go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첫 문장을 이제 가다라고 놓고 해석을 해봐요. 그럼 이제 해석이 되겠지. 만들다라고 놓고 하면 해석이 될 리가 없고. 이 형식일 때는 이 형식의 대표적인 뜻이 무엇이 되다예요. 그래서 아까 그 두 번째 문장 있죠? 교재의 두 번째 문장. 그때 make는 become과 동의어예요. 그 다음 make가 이 형식으로 쓰였을 땐 무조건 이 뜻이다. 이게 아니라 뜻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이 형식 가서 우리 공부하기로 하고요. 3형식일 때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타동사로서의 뜻. 4형식일 때는 타동사의 뜻을 살리면서 수여의 의미를 집어넣어주라 이 말이고. 그리고 5형식일 때는 바로 사역동사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make라는 단어를 가지고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넷 중에 하나로 쓰였는데 이걸 사역동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부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야. make는 5형식일 때만 사역동사예요. 그때 뜻이 이거예요. 시키다. 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 형식에 맞게 해석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이 말을 잘 이해를 했으면 이게 바로 이 동사의 종류의 전반부의 1형식, 2형식 전반부 여기 이 부분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단어 암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이걸 이해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으로 마지막으로 확인할 테니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요. 자, 첫 문장. 그녀는 문 쪽으로 갔다. 여기 made의 동의어 골라라. 그러면 go의 과거형 went 이게 답이겠죠. 두 번째 문장. 그는 훌륭한 착한 학생이 될 것이다. 이 해석이 맞는 거예요. 만들 것이다가 아니고. 그래서 이때 make의 동의어는 become. 세 번째 문장은 아까 했죠?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게 이제 타동사. 네 번째 문장은 만들어주다. 다섯 번째 문장은 시키다, 하게 하다라는 사역동사.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위에도 중요한 예문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예문들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제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방금 그 다섯 문장 했는데 다시 거기서 또 다섯 줄 올라가면 플랜츠로부터 시작하는 문장들이 있죠. 이런 문장들이 여러분들 예전에 기출문제들이에요. 기출문제들이 바로 이렇게 나왔었다고요. 거기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Honesty does not always pay. pay 뒤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이때 pay가 바로 자동사예요. 그래서 여기 pay를 밑줄 치고 동의어 골라라.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던 거예요. 그러면 지불하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겠구나. 이렇게 가야지.
여기서 pay가 바로 이익이 되다, 수지 맞다라는 뜻이에요. 자, 해석이요. 정직이 항상 이익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정직했을 때 손해를 볼 때도 있다. 이런 뜻을 가진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not always 밑줄 쳐보세요. 앞으로 이제 자주 나올 텐데 not하고 always가 같이 나오면 이런 걸 부분부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뭐뭐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항상 뭐뭐 하는 것은 아니다. 부분 긍정, 부분 부정이에요. 정직이 항상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익이 될 때도 있지만 손해를 볼 때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지금 첫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좀 길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뒤에 해설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익혀나가는 거로 하고. 자, 처음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수업에 좀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1장은 동사의 종류에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단원이 언제 끝날까 이런 걸 기다릴 건 아니고 일단 하나하나 좀 적응해 나가는 것 이런 연습만 좀 하세요. 수업을 할 때 그냥 책만 보고서 멍하니 있으면 이거 굉장히 지루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상 보면서 학원에서 수업 듣는 것처럼 직접 필기까지 같이 해나가면서 하면 영어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내용에 더 집중도 되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일형식 동사는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은 이형식 동사 할 텐데 이형식에서도 지금 이게 필요한 거예요. 각 형식에 맞게 해석한다. 이형식에서도 계속 활용이 되는 거니까 또 요걸 잘 기억했다가 이형식에 또 연습을 해보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요. 다음 시간에는 이형식 동사예요. 수고하셨어요.